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수군은 여수에서 출발해서 여수는 한 정도쯤에 있어요. 출발해 거제 옥포만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 첫 승리를 거둔 후 이어지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옥포는 이쪽에 있습니다.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여 조선수군은 남해를 찾았고요.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까닭이 일본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물자를 다시 조선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바다로 물자를 보급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다를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일본군은 전략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쪽으로 쉽게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끊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투들은 노량해전, 사천해전, 명량 대첩, 한산도 대첩들은 주요 승리 장면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 승리의 비결을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이란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하깃진 전법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전선을 배치해 적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깃진한테 학이 새 학이에요. 하깃진 전법이 성공하려면 아군이 탐패와 적군이 탐패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 대포의 명중률을 높여야 됩니다. 화포에. 이순신은 또 수학을 이용해서 역시 공부를 잘하면 또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을 이용해 적군의 배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했고 일본군이 주로 쓰는 총이 사정거리가 50m거든요. 이 밖에서 대포로 적군의 배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 전법으로 이순신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이때 사용한 전법을 하깃진이라고 했는데요.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조선 수군은 외선의 조총이나 화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부채꼴을 이루고 부채꼴의 중심에 있는 왜군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쏘아 괴멸시키는 하깃진을 이용해 왜군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깃진을 펼칠 때에는 함대와 왜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외선의 조총이나 화포의 사정거리 밖에 머물면서 조선군 화포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 외선의 공격을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깃진은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요했는데요. 그 성공에는 산학자라고 불리는 조선의 수학자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이순신이 이제 일본 수군을 막아내고 있을 때 육지에서는 누가 싸웠을까요? 의병이 활용했습니다. 의병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의병이란 것은 의로운 군대라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를 말해요. 관군이 아니라.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 곽재우.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할 때 곽재우입니다.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자기의 재산으로 의병을 모아서 여러 전투에서 일본과 싸워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의병에 참여했고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헌과 김시민도 여기 해당이 되지요. 자, 한편 명나라의 군대가 참전해 조선을 도왔고 조선과 명예연합군은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조선과 명예연합군은 한양을 되찾으려 이동했고 이때 권율은 행주산성으로 군사를 이동시켜 전투를 준비합니다. 자, 행주산성은 어디냐면요, 경기도 고양시쯤에 있는데요. 경기도라서 이 서울 근처 이 정도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탁 닦을 때 쓰는 행주가 아니고 이름이 그때 그 지명이 행주입니다. 행주 치마라고 불리려면 이 전투가 엄청 치열했어요. 엄청 치열했는데 그때 여자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서 날라가지고 그 돌을 던져서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일본군은 맹공격했으나 관군, 의병, 승병은 스님 말하는 겁니다. 힘을 합해 일본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이게 바로 행주 대첩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군이 물밑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점령하려고. 그때 승려로 조직된 군대인 승병입니다. 승병이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인 의병입니다. 의병이 이렇게 일본군에 맞서서 이렇게 무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소속된 군대인 관군입니다. 관군이 이제 활을 들고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사야가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일본군 한번 장수였다. 알아볼게요. 하지만 조선의 문화를 좋아해서 조선의 귀하에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후 조선에 충성하며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자, 이렇게 행주 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강화회담은 싸우지 말고 잠깐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토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싸움을 멈출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강화회담은 실패했고요. 일본군은 다시 침입했습니다. 이게 정유재란입니다. 원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임진왜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유재란도 있습니다. 1597년에 이렇게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도 정유년에, 아까 선생님 연도 세는 법이 얘기했죠. 정유년에 일어난 다시 발생한 난리란 뜻입니다. 자, 이순신은 강화회담 중에도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를 했어요. 근데 조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일본이 그 함정을 파놓고 그 거짓 정보를 조정에다 흘려요.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게 거짓 정보인 걸 판단해가지고 아 이렇게 전투를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조정은 그걸 보고 이제 거짓 정보에 넘어가서 싸우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싸우면 무조건 진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래서 이순신은 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이순신을 대신에 수군을 이끈 원균도 처음에는 이 전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해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일본의 함정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순신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풀려난 이순신은 수군과 판옥선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로도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명량 해협에서 일본을 상대로 뛰어난 작전을 구사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 대첩입니다. 자,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해 일본군이 조선에 철수하면서 7년간의 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명량에 대해서는 잠깐 영화 예고편 잠깐 볼게요. 1997년이죠.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리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을 이순신, 모후네와 고잘못을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리순신과絶対 生き残れるであ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나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잘 싸웠고요. 그리고 관군, 의병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잘 싸울 수 있었죠. 그리고 곽재호 장군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웠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잘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자, 이순신, 관군, 의병, 곽재우 그리고 조원, 김시민, 몸바쳐서 논개 이런 사람들도 모두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 흐름이 길기 때문에 임진왜란 과정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할게요. 임진왜란 전에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화만 일어나고 해서 군사력이 약화되고 대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서로 의견이 대립됐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선조는 전쟁 대비를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명나라를 치겠다고 일본이 두 번째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두둥. 그래서 부산과 서울이 함락돼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곽재우와 의병,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등으로 반격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이제 계속해서는 계속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강화회담을 하는데 이게 실패를 하죠. 그러고 나서 1697년 다시 정유재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수군이 전멸되고요. 그 위기를 이순신이 명량대첩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일본군이 철수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숨을 좀 돌릴까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선이 크게 혼란스럽고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음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